제가 아까 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드렸는데 영주권이 먼저일까요? 영주권은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조급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기회가 왔으면 무조건 잡으시고요. 영주권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비자가 넉넉히 있단. 비자가 예를 들어서 유학구 이민하면은 3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이면 충분히 영주권 받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3년으로 안 됐다. 르미아로 어떻게 갈아타시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회가 왔으면 무조건 잡는데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영주권은 사실 이렇게 많이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줄 때 기회가 있다, 내가 자격이 된다, 무조건 집어 넣으시고요. 만약에 와 지금 영주권 진짜 시기가 안 좋다, 진짜 안 준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영주권 일단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한국인들은 영주권 받기가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벌이 좋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력을 이미 쌓고 오신 분들도 많고, 나이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여러 가지 스트림이 있지만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단편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요즘 점수가 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30대 분들 제일 많이 오시죠. 한 20대 제 채널에 이제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주로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중에 2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20대 워홀. 나이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한국에서 학벌도 보통 4년제 나와서 워홀 가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 제 경험상. 경력은 1년만 있으면 충분히 익스프레스 엔트리 경험 이민으로 가능하고, 하나는 이제 영어인데, 영어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영어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컷오프 500점이다. 가장 이상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좀 되고 나이가 어리고 뻘 4년제 나왔고 1년 경력이 있다 아니면 2년 경력이 있다. 그럼 무조건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저 추천을 드려요. 다른 거 돌아가지 마시고 다른 주도 가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처음부터 다른 주 가는 건 제가 안 말리겠는데 와서 영어 안 돼서 꼭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영주권 경쟁이 치열하죠. 영주권 발부하는 그런 횟수로는 가장 높지만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이들 다른 주로 가시는데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가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영주권 잘 주는 주로 가셔서 영주권부터 받으시거나 아니면 유학후 이민을 오셨다. 그럼 저는 주를 바꾸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혼자 오셨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족들 다 데리고 왔는데 주를 왔다 갔다 바꾸는 거는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되게.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캐나다 재밌는 게 영주권 이제 뿌리는 지각 변동이 가끔 일어나요. 최근 같은 사례를 보면은 전쟁, 난민 이때는 영주권 받기가 힘들어지죠. 근데 정권이 바뀌어요. 이것도 복불복입니다. 영주권 받기가 정말 쉬워지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예전에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줬죠. 영주권 코로나 때. 그래서 이제 꾸준히 주는 영주권 이 티켓이 있지만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은 나라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쟁이나 난민 아니면 뭐 이런 시민권 이 업무 로드가 많이 걸렸다고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업무 로드가 많이 걸려서 뭐 시위도 하고 파업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꾸준히 일을 하시다가 정 안 돼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신청한 상태면은 영주권을 상관이 없지만 난 이도저도 안 된다. 어쩔 수 없겠죠. 진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비자가 어느 정도 여유 있다면 너무 영주권 때문에 집착을 하면서 막 다른 주로 가고 막 진짜 사람 살지도 않는 이상한 시골 가서 가족 고생 좀 시키지 마시고 그냥 영어 좀 하세요. 영어. 이 영어 점수만 잘 나와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영어가 재밌는 게 가중치가 붙어요. 가중치. 영어를 예를 들어서 IELTS 기준으로 둘게요. IELTS가 예를 들어서 듣기가 7.5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30점 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8로 넘어가요. 0.5를 올렸는데 갑자기 점수가 한 60점으로 올라요. 35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가중치가 막 더블로 붙고 기하급수로 올라갑니다. 영어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IELTS 8에서 8.5 정도 만들어 보세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면. 저는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영어를 더 많이 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지원하는 걸 좀 장려를 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했고, 그래서 한 IELTS 한 8 정도까지 만들어 보세요. 최대한 진짜 미친 듯이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맨날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고 책 많이 보시고 IELTS 한 2달만 공부를 하시잖아요. 캐나다에서 그리고 살아온 짬밥이 있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나이 제 생각엔 저도 영주권을 38인가에 받았던 것 같은데 38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때도 거의 이 정도였어요. 점수가 400 막 커트라인 490점 막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주 제발 옮기지 마시고, 이렇게 뭐 영주권 잘 주는 주가 어딘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뭐 토론토에 와서 살다 보니까 영주권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유콘으로 가야겠습니다. 유콘 거기 진짜 갈 수 있어요? 유콘을 가시더라고. 제 옛날에 어떤 질문을, 유콘이 어디냐면 토론토 여기면 유콘이 여기야. 유콘 테리토리 여기네.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죠? 1년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아름다워. 나머지는 겨울이에요, 겨울. 여길 가겠다는 사람도 많이 봤고, 제일 인기 많은 데가 알버타. 여기 가면은 뭐, 근데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 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여기 가는 걸 제가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캘거리나 에드먼턴. 왜냐면 생활비가 비싸니까. 생활비가 토론토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는 건 제가 처음부터 가시는 거 안 말리는데, 그리고 영주권도 잘 줘요, 여기가. 근데 여기 이미 처음부터 토론토 살아야지 하고 딱 왔어. 살다가 영주권 이거 안 되네.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아니 위니펙 이런 데 가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 NOC 그 등급 안 본다고 그래서 여기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영어로 이렇게 정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스트림도 많아요. 익스프레스 말고도 주정부 이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이 가족들 다 끌고 왔는데 이렇게 옮기면 힘들지 않습니까? 영어가 정 안 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스킬드 뭐 그런 잡도 있고 뭐 그런 스트림 많잖아요. 잘 알아보세요. 틈새 스트림들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 많습니다. 온타리오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돈 많이 들고 너무 힘드니까, 자녀들 또 학교도 옮겨야 되고 아니면 유치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상한 환경 바뀌면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회가 왔다면 받아라, 영주권을. 이런 기회 언제 생길지 몰라요. 지금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짧게 살았던 경험으로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터져요, 이런 좋은 스트림이. DHY님,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MB를 갈지, 영주권이 불분명하더라도 정착하고픈 BC, AB를 갈지. 이 MB는 뉴브런즈윅이나 MB주가 어디죠? 매니토바. 매니토바주가 MB구나. 뉴브런즈윅이랑 MB는 DHY님, 제가 이거 답변 하나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하셨어요. 위에서 볼 수 있지. 나 무식하다. 참, 이거 왜 복사하고 앉았냐. BC주, 밴쿠버가 있는 BC주, 아니면 캘거리가 있는 알버타주, 그리고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번째였나 세 번째로 한국인들이 많은 곳이 토론토로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가고 싶은 주는 BC인데 영주권이 일단 계속 머릿속에 맴도시는 거. 그리고 직업도 기술이 문과였고 재무팀에서만 일을 했고 헬스케어.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지만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제가 좀 건방지게 얘기하자면 저한테 직업은 물어보지 마세요. 직업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가지 딱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원하는 주에서 이민을 성공 못한다 그러면 아예 캐나다 자체에 오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자면, 온타리오에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가 영주권 받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캐나다에서 만약에, 물론 어떻게든 영주권 받고 꾸역꾸역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인생 제2막을 딱 꿈꾸고 한국 생활 접고 캐나다 와서 여기서 성공을 하시려면 제일 난이도 높은 온타리오에서 영주권을 못 받겠다 그러시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BC주, 알버타주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영주권도 못 받아. 그러면 정착 못 합니다. 하기 힘들어요. 내가 뭐 경력이든 영어든 취업이든 뭐든 안 돼가지고 다른 주로 가야 돼. 그럼 저는 그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민을, 솔직히 영주권은 쉽게 말해서 서류 심사예요. 서류 심사. 그걸 통과를 못하면 영주권 하나를 못 받아서 이렇게 그 주에서 살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이 한국으로. 아니면 자신이 없으시면 그게 그 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모한 게 아니고 그 정도 계획은 세우셔야 돼요. 내가 알버타에서 예를 들어서 이민을 하겠다. 밴쿠버에서 정착을 하겠다. 근데 아씨 여기 물가가 너무 비싸. 아 영주권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인종차별이 심하대. 아 여기서는 영어를 졸라 잘해야 된대. 취업이 안 된대. 근데 BC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뼈를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정착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오시지 않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젊으신 세대니까 20, 30대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들이 막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막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특히 혼자서 오셨다. 혼자서 오셨는데 이렇게 자립하고 정착을 못 하시면 힘들어요. 이민이 정말 힘들 거예요. 캐나다가 지옥같이 느껴질 겁니다. 이 보세요. 돌아보세요. 한번 토론토에 오셔서 돌아보시면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홈리스 가기 직전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영주권 다 받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왜 한국인들 못 받아요? 왜? 한국에 뭐가 모자란다고? 한국인들 그렇게 학벌 좋고 한국에서 그렇게 일 열심히 하다 오셨는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세요. BC주로 가세요. 가실 거면. 그리고 BC주로 가셔서 영주권 BC주 안 줄 것 같아요? 줘요 다. 사람 사는 데인데 왜 안 주겠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주겠다는 뜻은 뭐냐, 이민자를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긴 받되 이 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만 주겠다, 약간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부딪혀 보세요. 내가 BC주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 주에서 결정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영주권이라는 그런 서류 심사로. 내년이면 45살인데 애들이 고1, 중1이 되는데 영어는 기본 회화 수준입니다. 기술을 익혀서 캐나다로 온 가족이 가고 싶은데 가볼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앤드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45살, 50대 심지어 이렇게 돼서 가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추천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사실 45이면은 조금 이제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늦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추천을 안 하는 게 돈이 많으면 제가 추천을 하는데 돈이 모아놓은 돈이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하다, 그럼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세요. 고1, 중1이면 돈 많이 들어갈 때죠. 이제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차라리 한국에서 열심히 좀 일을 하셔서 애들 유학만 보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잘 하면 아이들이 45살이면 진짜 애매한 나이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캐나다 아무리 나이를 안 본다고 해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애가 있고 애가 이미 커서 중고등학생인데 새로운 걸 뭔가 시작을 해요. 돈이 정말 모아놓은 돈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인생 즐기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애들이 막 이제 큰돈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큰돈 들어갈 시기가 되는데 조만간 그때에 대해서 아무리 뭐 나라에서 대출이 나오고 한다 한들 캐나다 뭐 이게 오삽이라고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이 나오죠. 근데 그런 게 나온다고 해도 대학생이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알아서 살아라 뭐 그게 됩니까? 또 한국인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그게 가능한 사람이냐, 내가 가서도 가족이랑 불화 안 일으키고 가족들 이 큰 사춘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되는 학생들을 그리고 마누라를 스트레스를 안 주고 집에서 싸움 안 나고 집에서 돈 안 떨어지고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된다 그러면 꾹 참고 오셔서 기술 하나 배우셔서 사업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그건 제가 안 말릴게요. 근데 45살이면 열정만으로 갈 수 있는 나이는 확실히 지났습니다. 현실을 진짜 정확히 따져보세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피넛버터님, 토론토에 총기 사건 자주 일어나나요? 자주 일어납니다. 토론토에 총기 사건 얼마나 일어나냐면 미국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원이라는 데서 토론토 인근 도시인데 광역 토론토죠. 콘도 아파트 빌딩에서 총기 난사가 나서 5명이 죽었어요. 범죄자 본인도 죽었고 경찰총에 맞아서 죽었던가 뭐 자살했던가 막 그래서 죽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론토가 안전하진 않아요. 한국에 비하면. 근데 미국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고 총기 휴대 자체가 불법이라 안전한 편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로 그러면 자주 일어나냐, 총기 사고가 하루에 한 건 일어나요, 평균적으로 토론토에서. 중요한 거는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건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시간에서
그런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안전한 편이죠. 미국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건, 사고야 뭐 어디서든 다 일어나고.